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새벽인데요. 요새 미국에서 트럼프 국군 통수권자와 미국 군부의 관계가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이렇게 갈등을 한 게 처음입니다. 거의 항명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또는 트럼프가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군과 민간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면 큰일이 납니다. 군대가 민간인을 뒤엎어버리고 군부 독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민간인이 군을 요리조리 이용해 먹다가 그 군대한테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전적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이 군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시빌리안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인이 군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문민 우위의 원칙이 유지되어 왔는데 요사이 이게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은 이 흑인 사망으로 인한 집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수를 했어요. 집회가 폭력화되니까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현역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장 현직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가 나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 현역이 자국민을 상대로 진압활동을 하는 것은 최후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가지고 정면으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아틀란틱이라는 잡지사에 글을 보내가지고 트럼프를 뭐라고 했느냐. 내 생애에 처음 보는 분열주의자다, 분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딱 집어버렸습니다. 분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포위하고 있는 12대를 향해서 최루탄을 던지고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을 들고, 거꾸로 들고, 그것도 들고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사진 찍는 장면에 누가 수행을 했느냐 하면 국방장관과 현역 군인 중에서 가장 선임자가 합참의장이죠. 밀리 합참의장이라는 분이 수행을 했어요. 군복을 입고. 그게 딱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현직 장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마티스 같은 사람도 그 자리에 갔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니까 밀리 합참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 자리에는 가면은 내가 정치에 연루된다는 것을 몰랐다 해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 파월 전 합참의장 전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CNN에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공화당원이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안 찍겠다, 바이든 찍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바이든이 안보에 대해서 매우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동안에 공화당 내부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은 워낙 백인들이 결집해가지고 트럼프를 밀어주니까 트럼프를 공격했다가는 배신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찍힐 것 같아서 참 조심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트럼프가 몰리고 있고 지금 대선 지지율에서 바이든의 10%포인트 지금 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부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조 바이든 민주당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 인기 토크쇼인 더 데일리 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훔치려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한다. 또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백악관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는 선거를 연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이야기죠. 트럼프를 그렇게 보는 모양이죠. 저도 내가 부정선거에 졌으니까 해가지고 계속 시비 붙으면서 백악관에서 안 나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이든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연기를 획책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선을 해서 패배할 경우에는 백악관 떠나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 나는 군대가 백악관에 급파되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에스코트해 나갈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어마어마한 지금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에 불복해 가지고 계속 백악관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누가 수습을 해야 되느냐. 바이든 씨는 군대가 가서 트럼프를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근데 요 몇 달 사이에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행동이 워낙 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에 떨어져 놓고도 이건 부정선거다 하면서 죽치고 있을 가능성도 이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럴 경우에는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끌어낼 것이다. 그런 법적 무슨 어떻게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럼 그래 되면 대통령이 둘이 한 생기겠습니까? 근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은 당선자 바이든과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생겨버리면은 미국이 잘못하면 내전 구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공화파와 민주파가 싸우는. 그 정도 상황이 이게 농담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집회와 관련해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명한 것을 두고는 나는 군부 지도자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세드릭 리치먼드 하원 의원도 CNN에 출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장성 등이 나서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확실히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도 이 헌정 질서가 흔들려 버리면 군대가 나와서 해결해주는 뭐 이런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게 재밌는데요. 왜 재밌느냐? 바로 이런 조항이 한국 헌법에도 있다 이겁니다. 한국 헌법에도. 한국 헌법 제5조입니다. 제5조는 이렇습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두 가지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헌정질서가 위기에 빠질 때, 내부의 적이 들고 일어날 때, 이럴 때 군이 계엄령을 통해서 출동하든지 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군대가 손을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이 다 무너진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군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조항을 가진 헌법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 않습니다. 한국, 터키, 그리고 아마 파키스탄 또 있죠. 파키스탄 이런 비슷한 그 군의 국가 보위의 최종 임무를 맡기는 나라가 타일랜드도 그렇군요.
타일랜드 있습니다. 한국도 그 그룹에 속하는데 이거는 한국은 북한과 사실상 교전 상태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국군이 국가를 보위하는 최종 임무를 가진다 하는 조항을 5공화국 헌법 때부터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미국같이 선진된 나라도 대통령을 잘못 만나니까 군대가 나와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권은 군대를 김정은 앞에서 무릎 꿇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적으로 보지 마라. 김정은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주적이 없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적을 어떻게 타도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대응하고 하는 게 군대인데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면은 이 군대는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총뿌리를 어디로 돌릴지 모르죠. 아니, 김정은이가 주적이 아니면은 총뿌리를 국민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경두, 송영무 두 국방장관은 거기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말하자면 공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갚을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경두, 송영무 씨는 지금 미국의 군 지휘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끄럽게. 헌법 제5조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종북 좌익들의 심부름 역할을 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북한군의 하수인으로 지금 만들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대와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민주화의 울타리, 산업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고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임무를 앞두고 있는 이 위대한 군대가 저 3대 세습 독재자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한 북한군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헌법 5조 위반. 헌법 5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잖아요. 촛불혁명정권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작정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에 이끌려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종로를 하든지 아니면은 내전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국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군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국군은 헌법에 충성해야 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면은 반란군이 됩니다. 자중자애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